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7월달 적심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고자 이 밭을 들렸습니다. 자, 이 1년 이 식재를 해서 1년 키우는 과정 중에 이 적심을 언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달이 바로 이 7월달입니다. 7월달 적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찍기 전 벌써 며칠 전에 7월 15일 이전에 제가 이 영상을 찍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보는데, 제가 바쁜 와중에 그럴 시간이 없어서 조금 늦은 시간에, 늦은 날짜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이 7월 22일인데, 자, 7월 달은 내년도 꽃눈, 내년도 송이를 형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7월 말에, 7월 말 안에 적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나무는 지금 2m를 넘겼습니다. 지금 이쪽은 거의 2m에 도달했고, 이 나무는 지금 이 부분이 2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 그렇다고 여기서 적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여기에 적심을 하는 것도 역시 이렇게 결과지가 있을 때 적심을 하는데, 예를 들어 7월 말 되기 전에 7월 한 15일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아직 2m 다 도달이 안 됐을 경우, 그때 이 결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자, 결과지가 거의 끝부분은 거의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끝부분은. 그런데 7월 한 15일쯤 됐는데 요 정도밖에 안 나오면은 거기서 적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결과지들이, 그 뒤에 있는 결과지들이 빨리 자라서 올라옵니다. 자, 결과지가 없는데 적심을 늦게 하면은 그 결과지에서는 내년도 송이가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성된 나무, 자, 지금 보시면은 1m는 조금 더 자랐습니다. 자, 더 자랐는데 예를 들어 7월 한 15일쯤 됐는데 결과지가 지금 거의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월 15일쯤에 이쯤에서 적심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과지가 나옵니다. 자, 적심을 하고 지금 이렇게 약하게 7월, 예를 들어 7월 중순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요 정도밖에 못 자랐다 하면은 이 결과지를, 앞부분 결과지를 빨리 날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빨리 날려 주시면은 아무래도 끝부분이 빨리 자라겠죠. 자, 끝부분이 빨리 자라고 끝을 또 막아줍니다. 막아주면은 이 결과지들이 빨리 나옵니다. 빨리 자라서 나오기 때문에 7월달 안에 이 결과지가 형성이 된 데는 내년도 송이가 한눈 전정했을 때 내년도 송이가 물고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끝에 나오는 건 다시 눕혀서 키우시면 됩니다. 자, 끝에 나오는 건 다시 눕혀서 키우시고 8월 말 정도, 8월 중순 지나서 그래도 2m가 도착을 안 했다, 다시 적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주지가 굵어집니다. 이 주지가 굵어지고 적심하는 그 시점부터 뿌리 발육이 훨씬 잘 됩니다. 나무가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지가 굵은 만큼 내년도 동해를 훨씬 덜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월 말 되기 전에 또 적심을 하는 이유가 나무는 더 건강해지고 동해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주지와 주간을 굵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다시 적심을 해서 다시 눕히든지 아니면 거기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당겨 주시든지 아니면 그 뒤에 눕혀서 당기셔도 됩니다. 근데 그 뒤쪽은 동해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가늘기 때문에, 연하고 가늘기 때문에 저 동해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7월 말이 다 됐는데 아직 못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라도 이렇게 적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주간 부위가 내년도에 더욱더 건강하고 힘있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적심을 하셔야 지금 뿌리 활착이 훨씬 잘 되는 상태에서 올해가,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래 되면은 이 주간 부위가 훨씬 굵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이 나무 자체도 약하지만은 동해를 안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 내년도를 이런 나무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올 겨울을 동해를 안 받고 잘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적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주간 부위하고 가끔씩 이 주지 부분에 이렇게 잎이 마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 7월 말경의 이 시점에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말라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점에는 이렇게 마릅니다. 마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시간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7월 말이 다 돼 가는데 못 도달할 것 같아서 미리 적심을 해서 이 결과지를 당기기 위해서 적심을 하지만은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2m를 했는데 여기서 적심하지 마시고 3-4마디 더 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7월 말 되기 전에 한 7월 한 20일경이나 그때쯤에 넘어갔다 싶으면은 제가 예를 들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만약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적심을 몇 마디에 더 당기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눕혀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눕혀 놨다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7월 한 20일경에 조금 지나쳐서 한 3마디 정도, 하나, 둘, 3마디 정도, 그러니까 앞쪽이겠죠. 지나쳐서 적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결과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결과지가 단단해졌을 때 약 보름 정도 지나서 원래 자리에 적심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지금 원래 자리에 적심을 하시면은 양분이 오다가 이쪽으로 뭉치게 돼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결과지로 빠집니다. 자, 그 뒤에 결과지까지 빠지기 때문에 한 결과지 3개 정도는 맨 끝에 부분이 너무 길어집니다. 자, 너무 길어지면 한눈 전쟁 하시기에 내년에 너무 높아지겠죠. 그래서 더 당긴 다음에 적심을 하시면은 이쪽은 길어지어도 뒤쪽은 짧아집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결과지가 단단하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원래 자리에 적심을 하시면은 여기에서는 더 이상 잘 빠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더 당겼다가 적심을 하시고 한 보름 지나서 원래 자리에 적심을 하시면은 결과지 높이가 크게 올라오지 않고 크게 일정하게 자리를 잡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도, 자, 이런 부분도 빨리 이쯤에 적심을 7월 한 10월경에 적심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벌써 이 결과지는 벌써 한 이 정도는 한 뼘 가까이 자랐을 거라 봅니다. 자, 적심을 하면은 이 결과지들이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과지들이 7월 말 안에 형성이 돼야 내년도 송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 형성이 안 됐으면 그만큼 가늘고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내년에 전부 단초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지가 뒤에 형성되는 건 송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초 전정을 하면은 주간에는 눈에서 내년도 송이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주간 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지 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말 가까이 왔는데 이 결과지들이 거의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약하고 가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내년에 전부 단초 전정 가는 게 유리합니다. 뒤쪽으로는. 자, 전부 가든지 아니면 앞쪽은 형성이 잘 됐으면 뒤에 한 몇 마디만 단초 전정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결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오다가 적심을 했는데, 자, 뒤에 결과지가 아직까지 제대로 뒤쪽은 빠지지 않고 아직까지 도달이 늦으면은 이걸 빨리 앞부분을 적심을 했어야 됩니다. 그 전에 벌써 여기는 한 보름 전에 적심을 했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 밑에 하시든지 보름 전에 적심을 했으면은 지금 이쪽 라인의 결과지들이 벌써 많이 형성이 돼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벌써 그 전에 적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잘 자라서 6월 말까지도 거의 다 뺄 정도가 되면은 조금 더 놔뒀다가 적심을 하셔도 되지만은 약하게 자랄 때는 좀 빨리 적심을 날려야 이
끝부분, 생장점 끝부분이 그만큼 빨리 자란다 보시면 되고, 뒤쪽으로 결과지가 빨리 형성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3년생 접어드는 그 샤인머스켓 바로 옆에 밭이 3년생 접어드는데, 작년에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물이 좀 잠겼던 밭입니다. 그래서 올해 3년생이지만은 세력이 조금 약합니다. 자, 제가 이 밭 상황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잎은 제 손바닥만 합니다. 잎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고 두께도 조금 얇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얇은 건 아닌데, 자, 여기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 곳인데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자, 그만큼 잎도 어느 정도 두꺼워야 되며 잎도 어느 정도 그 사이즈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지금 이 밭은 결과지 역시 가늡니다. 자, 결과지 역시 가늘고 그만큼 세력이 약합니다. 자, 세력이 약하면은 알이 굵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작년에 침수도 했고 했기 때문에 뿌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비료보다 뿌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직근식 과수가 아니라 천근식 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성은 이 덩굴식 작물인 수박이나 참외, 오이 같은 그런 이 작물들하고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근식 작물은, 그런 습성을 가진 천근식 작물들은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에서 모든 근본적인 원인, 예를 들어 축가나 꼭지 마름이나 칼슘 결핍이나 그 외에 나머지 일반적인 생리장애나 모든 건 바로 뿌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문제가 되면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천근식 작물들은.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또 가게에서 제대로 요약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밭은 앞으로 이 발근제를 한번 관주를 하시고, 그 다음은 이 1000평 정도 됩니다. 밭이 1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잎도 얇고 약하기 때문에 황산고토를 한 20kg 정도 관주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료 관리, 이 비배 관리는 이 생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작물의 생리를 알고 비료는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농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비료 관리입니다. 농약은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만 할 뿐이지, 농사를 짓는 것은 비료로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비료 관리, 이 영양제 관리, 이 비료 관리, 이 영양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고, 앞으로 이 나무 생리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시고 비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가게에 와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데, 낮에는 밭에를 갔다 왔습니다. 7월 달에 이 적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해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축과와, 그리고 봉기 싸고 나면은 꼭지 마른 병이 항상 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결핍증, 특히 생리장애에 의한 결핍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특히나 칼슘 결핍증이 많이 옵니다. 자,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이 시점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특히나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성숙기로 접어드는 이 노지입니다. 대형 하우스보다 이 노지에 성숙기로 접어들 때 매번 이 장마기가 끝나고 한여름, 아주 무더위 한여름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는 문제점이 많이들 발생을 하는데, 특히나 그 문제점이 바로 이 점토입니다. 질당에서 특히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꼭지 마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원인이, 저는 습도와 수분 관리,
비료 관리라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꼭지 마름에 대한 그 병원균은 있습니다. 병원균은 있는데 그 균이 그 포자가 그 병원균이 발병을 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습도하고 수분 관리, 비료 관리 때문에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 한여름에는 특히 이 점토질은 물을 많이 대시면 안 됩니다. 자, 물을 많이 대시게 되면 세금 뿌리가 고사를 합니다. 자, 산소 공급도 안 되고 물을 오래 머물고 있다 보면은 뿌리가 썩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수분은 용타는 심한데 밑에서 뿌리에서 그 수분과 영양분을 받쳐주질 못합니다. 자, 그리고 잎은 연해지고 얇아지고 결과지 역시 부드러워지고 얇아집니다. 자, 꼭지는 어떻겠습니까? 그 지경 역시 부드럽고 수분만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엄청난 고온을 받았을 때 이 섭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고온의 그 습도와 고온을 이기지 못해서 꼭지가 마르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들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고온을 치는 여름에는 특히 점토에서는 수분을 많이 공급한다기보다 짧게 자주 공급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숙기로 접어들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비료 관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고온을 많이 치고 있는 상황에서 NK나 이 질소질 비료를 많이 남용을 하게 되면 나무는 더욱더 무르고 더욱더 수분은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나무는 무르고 수분만 많이 가져가게 되면 또 역시 고온을 치면은 그게 수분이 용탈되면서 무르면서 말라버립니다. 자,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숙기에 고온일 때 자꾸 비료를 주다 보면은 위에 이파리와 줄기는 좋은데 뿌리는 그만큼 활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나무가 더욱더 나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꼭지 마름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 습도와 수분 양과 그리고 비료 관리입니다. 그리고 뿌리 상태입니다. 자, 이 모든 조건이 잘 갖춰졌을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현저하게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비닐 피복, 멀칭 비닐을 이 점토에서는 더욱더 많이 벗겨주시는 게 섭을 그만큼 많이 날리시는 게 그만큼 그런 문제점들이 덜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마삭기가 심한 그런 땅들은 어느 정도 덮어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점토는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항상 인지하시고 재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도 몇 번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 싶은데 이 포도나무는 똑같은 과수지만은 이 일반 직근식인 그런 일반적인 과수나무가 아닙니다. 천근식 작물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수박이나 참외나 오이나 이런 작물들은 대부분 천근식 작물입니다. 그 천근식 작물들이 오는 병과 그 생리장애들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 천근식 작물의 가장 기본은 뿌리입니다. 자, 뿌리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된 과일을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뿌리를 생각하시고 재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홍 역시 이 착색 시기에 비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착색 시기에 아미노산이나 NK나 이런 비료들을 또 많이 남용을 하게 되면은 착색은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알만 굵어집니다. 자꾸 비대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깔이 넘어가다가 알만 자꾸 굵어지고 뒤에 가서 열과만 자꾸 납니다. 자, 자옥 역시 수분 조절과 비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착색 시기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수분 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잎이 타든가 일조장애를 받든가 그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건강하고 생육 상태가 그렇다고 아주 건강하다 해서 세력이 아주 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력이 너무 강한 거는 제외를 하고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아주 좋은 과실과 좋은 결과치를 가지고 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못하고 약하고 좋지 않는 나무는 좋지 않은 이 과일과 좋지 않은 결과치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밭에 내 나무가 그 어떤 밭보다 건강하고 좋은 조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 꼭지 마름이나 축과나 그 외 다른 일반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는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확신을 가지고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저도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쪽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저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한테 전화 문의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은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제가 받기가 좀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 역시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자, 저한테 혹시나 문의 전화를 하실 분들은 오후 7시 반 이후로 전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할 상황이 오면은 그 역시 받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죄송스러워하고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찾아뵙겠습니다.